자, 이번엔 영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좀처럼 코로나 이후에 극장가가 침체돼 있었죠. 그런데 모처럼 만에 영화 한 편 때문에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12.12를 다룬 영화죠. 서울의 봄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이 이 영화를 갖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뭐 보는 건 좋은데요. 감상평도 다 달라도 좋은데요.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은 군복 대신 검사 옷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의한 반란 세력과 불의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 바꾸는 힘이 되길, 현실을 또 끌어들이면서 과거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과연 뭐 제가 적당한 발언이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서 한 얘기가 김성수 감독이죠. 감독 전작입니다. 감독이 같아요. 영화 아수라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얘기고 성남시 얘기다. 곧 서울의 봄 전두광과 같다. 이렇게 반격하고 있는데, 박찬원 교수님, 좀 영화는 영화, 역사는 역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좀 유치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정치인들이라고 그래서 영화 보고 감상평 얘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인식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예. 영화는 영화로서 끝내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볼 것 같은데, 네. 누구나 영화를 보고 나면은 속에서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공기와 같은 민주주의가 사라질 때, 내 주권,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과거 40년 전에 어떻게 좌절됐는지를 느끼면서 영화로 다시 생각하면서 속에서 누구나 다 울림과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렇죠. 영화 끝나고 나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한 알고 있으니까. 울분과 예. 이게 정말 끝도 없이 밀려오는데,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야라고 지정해 주는 것, 국민들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내 감동, 내 울림을 갖다가 그렇죠. 왜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를 합니까? 더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영화를 망치는 거예요. 예. 국민들의 울림과 감동을 더 마이너스 시키는 겁니다. 국민들은 해석을 거기다가 더하거나 덜해서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걸 가지고 이용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왜 흥행하는지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거의 즉자적으로 이거는 뭐 빨갱이고 또는 뭐 이거는 뭐 안남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더더욱 먹히지 않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영화의 흥행을 뭐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뭐라고 하긴 뭐하지만, 예.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들은 과도하면 또 이거 이용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보수 정당의 본류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 YS의 민자당인데 하나회를 숙청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었죠. 제19대 국방위원장이었는데 당시 영화에서 고 정해인, 고 김호랑 중령 연기를 했던 정해인 배우 그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영화에서 왜 태도가 방어적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김대현 평론가님 왜들 이럴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일종의 그 폭탄 같은 뜨거운 네. 감자들, 뭐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럴 수 있고요. 또 5.18, 12.12라든가 아니면 예.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네. 일종의 보신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것에 대해서 찬동하면 중도층의 표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독재에 대한 강경한 비판을 내놓으면 강한 보수, TK 보수에서 그래 뭐 그렇게까지 당신이 표현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또 반감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불편한 지점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지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소극적 무대응이 상책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이 운동권 세력들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아니면 정치인들이 이런 향수에 젖어서 잘못된 혹은 그 오도된 제 눈에 물대기식의 해석을 좀 하는 것은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예. 다만 현 정부가 좀 짚어봐야 할 대목은, 요즘 서점가나 아니면 영화계, 문화계에 보면
현 정부 혹은 현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 집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책과 서적과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네. 이거는 하나의 흐름이고 어떤 타이밍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읽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좀 각성해야 하는 지점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성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은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방학 앞두고 단체 관람들 많이 하는 모양인데요. 뭐 극우 단체들이 나서고 이러면서 학부모들과 실랑이가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들 보고 이거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네.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보면은 예.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영화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 예. 느낌을 학부형들이 이건 정말 내 애를 보여주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은 이 소위 극우 보수가 나서서 보지 말라고 하기도 전에 학부형들이 네. 안 보게 합니다. 못 보게 합니다. 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런 행보가 지금 일부 보수단체 이분들에 대한 저항감 또는 거리감 이걸 예. 느끼게 만들어서 오히려 본인들이 도와주고 싶은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영화 보셨어요? 저 봤습니다. 지난 네. 주말에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네. 큰딸 아이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서 질문을 던지셨던 고3 학생인데 단체 관람을 학교에서 갔습니다. 예. 그래서 큰 딸은 빼고 나머지 넷이 이제 가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라고 하는 군사 독재가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시국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고 그게 이른바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 융성되는 또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예.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측면에서만 단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미 그런 얘기를 해도 고3이나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빠 얘기에 일정 정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야 그렇죠. 라는 식의 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은 그걸 알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교수, 김대현 평론가 감사합니다.